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 그 다음 경찰관이 되는 방법, 그리고 순경 공개 채용, 순경 보수 및 경찰 개거, 또 경찰 성질은 어떻게, 경찰 부서에서 하는 일, 경찰 장비 소개, 끝으로 이제 경찰관을 꿈꾸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한 말씀, 예, 이런 순서대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예중고 후배님들을 영상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안기영이고요. 나이는 원래 54세입니다. 축산항에서 태어났고 또 축산중학교를 83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축산중학교 7회 졸업생이고요. 영예고등학교를 86년도에 졸업한 영예고 29회 졸업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시경찰청 성서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급은 경감입니다. 먼저 제가 경찰관으로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예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바로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마치고 1990년 대구경찰청 전의경 특채로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역 경찰관서에서 현재 3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교 졸업 후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경찰 직업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직업 시작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경찰대학교, 경찰 간부 후보생, 순경 채용 시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교는 4년제 졸업 후 경위로 임관되고 경찰 간부 후보생들은 합격 후에 1년간 교육 이수 후 경위로 임관되는데 행정직으로 따지면 6급 공무원입니다. 순경 채용 시험은 합격 후 약 8개월간 교육 및 현장 실습을 마친 후 임용을 받습니다. 일반 행정직인 9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 출신들을 소수만 특별 채용하는데 채용되면 경감으로 임용을 받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경찰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은 경력 채용과 공개 채용으로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공개 채용 시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2,800명, 하반기 약 2,200명, 합해서 약 5,000명의 순경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각 지역 경찰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대구광역시 경찰청은 약 200명의 순경을 채용하였습니다.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나이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학력 제한은 없고 병력 제한도 없습니다. 일정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1차고요. 2차 신체검사, 3차 체력검사, 4차 적성검사, 5차 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원래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고 영어 검정제, 한국사 검정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필수 5과목입니다. 검정제 기준 점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경찰직에 꿈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순경시험 준비를 하거나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전공하여 대학 시절부터 순경시험을 준비하여 졸업하기 전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에서 다른 과를 전공하였거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은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1년 이상 준비를 하여 합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월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 행정직 9급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작년 9급 행정직의 공무원과 순경의 기본급은 약 166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직과 비교해서 경찰 공무원은 수당이 좀 더 많습니다. 수당까지 합친 순경 1호봉의 월급은 약 23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절 상여금과 정근 수당까지 합치면 연봉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 계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이 있는데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이며 차관급입니다. 다음으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계급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경감은 경찰서 계장이나 파출소장, 경정은 경찰서 과장, 총경은 경찰서장, 치안감은 자치경찰, 즉 지방경찰청장 직급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면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승진에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에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특별승진, 그리고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심사승진은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시험승진은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을 통하여 선발을 하는데 둘 다 매년 1월경에 실시합니다. 특별승진은 중요 범인 근거나 경찰 행정발전 유공자에게 승진을 시키는데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월, 경위에서 경감까지는 8년인데 40%를 근무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감은 현재 40%만 임용하기 때문에 반은 심사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무 업무는 경찰관 인사와
복지, 성과, 그리고 급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관을 위한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업무는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과 민간인 총포 인허가와 유실물 처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12 치안 종합 업무는 112 신고 접수 후 지역 파출소, 순찰차의 출동, 지령 및 지역 경찰, 즉 파출소 경찰관 인사 및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업무는 범죄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잡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팀은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를, 형사팀은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와 생활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형사가 되려면 형사시험을 별도로 쳐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이면 본인의 적성에 따라 형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업무는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등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케어하는 부서입니다. 사이버 안전 업무는 해킹이나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요즘 사이버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승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 업무는 교통위반 단속,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들인데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 업무는 간첩을 잡거나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비 업무는 대통령이나 중요 인사의 경호 업무, 데모와 불법 집회 등 다중범죄의 진압, 비상훈련 실시 등 작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보 업무는 시안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입니다. 외사 업무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와 정보 활동, 국제 행사 경찰, 즉 인터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찰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찰, 즉 지구대 파출소의 최일선에서 신고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교통사고를 초동 수사하거나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구조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외근 경찰관이 소지하는 장비는 다양합니다. 먼저 389경 권총이 있고요. 전기총이라고 불리는 테이저건과 참담봉, 수갑,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신고 출동 및 순찰을 통하여 범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범죄 현장 체정을 위하여 핸디캠 또 이제 바디캠이죠. 그런 소형 카메라도 소지를 하고 현장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의 수는 약 12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일반직까지 행정직까지 포함을 하면 약 한 15만 명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찰청은 약 6천 명의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청에는 약 40여 명의 고향이 영덕 출신인 경찰관들이 영경해
영덕 경찰관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후배님들, 저는 경찰 공무원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의 문이 좁은 이 작금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공무원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은 법 집행을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검거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채용 인원도 많으며 앞으로도 치안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공부하여 시험 승진에 합격하면 최소한 경찰서 과장, 즉 경정, 무궁화 3개까지 진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찰서장까지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또한 대기업의 80% 이상의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서 어느 대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평안감사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평안감사는 지금의 직급으로 따지면 시장이나 지역의 관서장 정도가 되는 높은 계급이지만, 아무리 높은 직위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 중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찍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기술직, 자격증 취득 등 멀리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목욕봉사, 차량 이동 봉사, 또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정 등을 위하여 반찬 봉사, 생활비 지원 등 봉사활동도 약 한 16년 정도 오랫동안 해왔고요. 참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는 경찰관 최고의 영예상인 제43회 청룡봉사상을 받아서 경위로 1계급 특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권총 실탄을 사용하여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여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투철한 사명감만 있으면 경찰 직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한 진급의 성취감과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목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경찰관을 꿈꾸는 후배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학 진학을 경찰행정학과를 택할 것인지,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직업의 선택은 필연적입니다.
일찍 선택하여 일찍 준비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 귀하고 처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후배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좀 그 화면 공유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클릭하면 예, 네. 화면 공유가 끝이 납니다. 한번 눌려봐 주세요. 예. 우리 안기영 경감님 발표 준비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경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많은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기영 경감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옆집에 자라가지고 제 동생 친구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잘 성장해서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다나 학부모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다나 학부모님. 여보세요? 네. 예. 네, 말씀 좀 들리시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 경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취업이 힘들어지고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지금 경찰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 존경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이외에 특히 경찰 공무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나 덕목을 꼽자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 이 도덕성, 그렇죠? 이 도덕성이 최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렴성 있겠죠. 이제 예를 들자면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령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징계의 수위도 높고 불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의 능력을 갖추기 그 전부터 어떤 그 도덕성과 그리고 점령성 그런 두 가지, 그리고 물론 어떤 경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으려면은 적성이 맞아야 되겠죠. 예.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건 거기 도덕성과 점령성을 갖추면은 경찰이 되었어도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년할 때까지 무탈하게 퇴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좀 질문 있으면 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예. 경감님. 네. 네, 저는 21학번 한국외대 다니는 송상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요즘 요 근래에 있었던 어떤 사건 중에서 이제 어떤 층간 소음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경과 이제 남경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한 명은 결국 사망하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두 경찰관이 해임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경찰이 현재 이제 본인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쌓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경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감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참 먼저 거기 경기도에서 발생한 거기 층간소음, 거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튼 저도 같이 몸담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먼저 거기 고인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송민현 경기청장님이 거기 사표를 쓰셨고, 말씀대로 거기 그 서장님 직위 해제되셨고, 그 담당 여경과 남경은 당연 이렇게 파면 뿐만 아니라 뭐 형사처벌도 지금 이제 재판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에서 여경 모욕론이라는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여론에서 좀 나쁘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현장 출동한 그 여경은 일단 사실 거기 좀 이렇게 경찰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초년 여경이어서 어떤 그 매뉴얼을 몸으로 익히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여경을 뭐 지역 경찰로 배치하지 말자, 뭐 일선 경찰서에만 배치를 하자 라는 일시적인 그런 여론도 있었지만, 우리가 길게 생각을 하면은 그 지역 경찰 현장에서도 여경은 거기 사실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층간소음 현장에서 이게 이제 여경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생겼지만, 이게 꼭 여경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여경이 아니라 남경 이었더라도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꼭 이번 사건에 대해서 거기 여경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경찰 조직에서도 거기 따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전체적인 매뉴얼을 새로 정비해서 남경, 여경 구분 없이 거기 층간소음 거기 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세목벌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경찰관 공무원 거기 공무원 집행법도 새로 요번에 이제 거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중요한 범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경찰관이 법을 집행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조금 이렇게 보완을 이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말 13만 경찰관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 한 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더욱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소연 정학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예. 경찰 하려면 일단 체력도 굉장히 좀 좋아야 할 텐데요.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강도나 도둑 이런 사람들 따라가서 이렇게 잡고 이러려면 뭐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또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필요한 훈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대면적으로 그런 훈련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뭐 그런 기초 체력이나 아니면 그 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금 2년이 막 지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사실 이렇게 거기 무도 훈련이라든지 그것을 받지 못한 건 현실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전에는 무도 훈련, 뭐 사격 훈련 그렇게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체격 훈련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 동안은 사실 못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 물론 경찰관 들어올 때 뭐 어떤 태권도나 유도나 그런 단증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런 단증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 예, 그런 또 채용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제 일반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특별 채용이 보면은 뭐 무도 출신들 특별 채용이라든지 뭐 다른 또 기타 자격증 있는 사람들 특별 채용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 원래 끝나는 대로 사기 훈련도요 1년에 거의 한 4번에서 6번 하고요. 무도 훈련도 매월 거기 실내나 아니면은 실외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기획 중이고요.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꾸준하게 그렇게 훈련과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권재덕 부회장님. 예, 예, 예. 예, 예. 여보세요?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기영 경감님하고도 자주 뭐 전에는 자주 뵀습니다. 자주 만나고 다 그런가요? 알고 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쪽에 우리 선배님 중에 황운모 선배님이 서장님으로 퇴임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 성서경찰서에서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지금은 청도경찰서장으로 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박종문 서장님도 있죠. 근데 이제 경찰 쪽에도 보니까 저희들 동문분들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생이 많고 참 저거 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경찰 분들이 요 근래에 뭐 조금 안 좋은 일에 저거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막아주는 단면적이고 한 부분적인 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걱정을 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이 또 치안이나 안보 면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이랬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경감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찰 이러면은 일제 시대 때 순사에 대한 잔재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찰서에 대한, 그리고 경찰에 대한 거리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일반 국민과 경찰관의 거리를 좁히는 데 대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어떻게 좀 생활을 하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 방금 그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경찰관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지원 제도 없지만 정말 옛날에 질서 있죠. 파주소 그 앞을 지나다니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항상 길목에 우리 축산항 지서가 있었는데 그 뚝으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막연한 어떤 일제잔재의 일제시대의 어떤 순사들이 저지른 그런 나쁜 관리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경찰 창경 거의 한 70년 지금 맞이해서 아주까지도 솔직히 그런 아픈 그런 과거들을 청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찰청이 다른 사정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법원 세무청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데보다는 저 청렴도 점수가 사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거기 뭐 피의자 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막 행사계 사무실 안에서 다른 뭐 이렇게 행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뭐 당신이 죄를 어떻게 지르니 하고 이렇게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요 거기 조사실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현대식으로 다 갖춰가지고 그분이 조사를 받으러 왔는지 조사를 받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담당 형사와 조사받는 사람과의 거리 1대1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사실이 따로 1인실 조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들어오시면은 첫째 이제 입초에서 아주 상냥하게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청렴적 평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접촉 고객들, 또한 이제 비접촉 고객들을 상대로 모니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것, 이렇게 시정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경찰서랑 뭐 병원이를 안 가면은 참 이렇게 뭐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경찰서 꼭 사고만 쳐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뭐 민원이라든지 뭐 여러 어려움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시면요. 우리 경찰 간서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 서비스를 위하여 우리 경찰관들은 현재도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경감님 제가요 그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권재덕 부회장님은 우리가 일제 뭐 순사 이미지 잔재가 남아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아주 경찰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요. 내가 일본에 가 있으면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조교가 어떻게 빨리 연락을 하니까 그게 뭐 한 30분 뒤에 이렇게 돼가지고 경찰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됐었고 내가 귀국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몇 달 지났는데 그 돈이 한 반은 그 찾아주더라고 경찰 아저씨들이.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보니까 경찰이 그걸 이제 뭐 단속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되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깜빡하다가 그 당했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동문들 또 여기 나오신 분들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안 당하도록 좀 이렇게 팁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그 보이스 피싱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방 활동, 홍보 활동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일반 상식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 어르신들이 보이스 피싱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접수를 해보면요. 20대, 30대 젊은 남녀분들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분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우리 가족 단톡방을 통해서 항상 보이스 피싱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글을 올립니다. 거기 문자 그렇죠? 뭐 이상한 문자, 뭐 대환 대출 문자 그런 거 오면은 반드시 삭제하고 꼭 본인이 필요한 문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문자의 출처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뭐 금융기관, 뭐 검찰,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절대로 그런 거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돈과 연관되고 뭐 내 신상, 즉 뭐 통장 번호라든지 뭐 비밀번호라든지 그거와 연관되면은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이상한 어플이 이렇게 문자라든지 카톡으로 오면은 삭제하시고 그리고 두 번씩 안 오도록 그 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외에 요즘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mom캠 피싱이라고 있어요. 예.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발달되는 만큼 또 어떤 그런 또 안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 뭐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뭐 좋은 사진을 보여주고 뭐 처음에는 친한 척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진이라는 것은 좋게 말해서 좋은 사진이지만 그게 이제 뭐 좀 야한 사진이라든지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유혹을 해서 그 이상한 어플을 깔아라고 해서 순식간에 그걸 깔게 되면은 그 피해자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정보가 그 나쁜 사람들한테 정보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이렇게 뭐 가슴 사진을 은밀한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너도 하나 보내줘 라고 해서 본인 그 순간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런 사진을 보내준 걸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나쁜 것으로 이용해서 돈을 5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보내달라. 안 보내주면은 사실 다 당신 저장되어 있는 이 전화번호를 내가 해킹을 해서 너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다 뿌리겠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절대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일단은 신고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면은 절대로 왜냐? 이 사람들의 수법이요. 50만 원 처음에 보냈다가 요구했다 50만 원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또 요구해요. 그럼 100만 원 주면 끝낸다. 뭐 안 보낸다 했다가 또 200만 원. 계속 막 집요하게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금액이 금방 뭐 1000단위로 넘어가고 하거든요.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112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돈을 안 주면 혹시 뿌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 애들이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은 그 애들이 다른 상대를 다른 범죄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응하면은 그때는 넣습니다. 예,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응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안 당해야 되겠지만 특히 몽캠 피싱에 대한 피해 사례 예방법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아무튼 주변에 보이스피싱, 몽캠 피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친척분들한테 좀 많이 좀 이렇게 공유해서 그런 피해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하면은 잡기 힘들거든요. 이 서버가 다 중국이나 외국 쪽에 있었어요. 잡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피해 회복하는데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경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경감님 또 대구에서 아마 동창회 관련 일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고 영예중고 동문회 제가 그 사무차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영덕 경찰관 모임이라고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영덕 경찰관 모임에 전에 사무국장도 했었고요. 현재는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제고 향후의 축산면 향후 회장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향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노력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저도 퇴직하면은 고향에서 예, 지낼까 제2의 꿈을 예, 꾸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예, 반갑고. 그런데 그 영덕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거나 그렇게는 못하는 상피제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하죠. 사실 정말 영덕 경찰서만 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 저는 뭐 한 임기 한 6년 정도 남았는데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 간 우리 이 경찰청들은 다 이렇게 지방 경찰청이라서 이 시도 간 교류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가령 거기 대구 경찰이 서울 경찰로 가고 싶다. 솔직히 쉽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찰이 대구 경찰로 오고 싶다. 그건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발령을 내지만 왜냐하면 그게 사실 뭐 이렇게 1대1 교류라서 예, 서울에서 뭐 대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 반면에 또 대구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은 적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도 경북청이 지원을 하면은 갈 수는 있는데요. 제 고향인 영덕경찰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향 못 가고 뭐 다른 경북에도 경찰서가 21개인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덕이 아닌 타스로 가게 되면은 제가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뜻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서 질문 더 하실 분들 계세요? 예. 오늘 우리 안경 그 경감님 발표하시는 것도 답변한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향을 너무 참 그 사랑하시고 또 모교도 좋아하시고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성실한 우리 동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예, 선생님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선생님.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그 네네, 왼쪽 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황 중이 없어서 부지 중에 늦게 막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 제가 노트북이 아니라 핸드폰을 거치대에 고정을 시켜놔서 제가 제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좀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뒷 배경이 좀 삐뚤죠. 예, 들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실례지만 저기 어디 계시는지 소속 예. 저는 대구에 있고요. 대구 한국일보 지난주에 이제 국장으로 승진해서 대구 한국일보 국장 김후남입니다. 이문남 선생님. 예, 예. 영예 여자 종합고등학교 저는 88년도 졸업을 했는데 그 안경 경감님 처음에 54세라 해서 제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네 했는데 86년도에 졸업했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접속해서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경찰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사항까지 너무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야, 이 강의를 듣는 그 후배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강의는 없다. 야, 진짜 너무 그 어떤 후배들이 직업 선택, 그 진로 결정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 없이 사실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어떤 뭐 멘트나 뭐 이렇게 뭐 발언을 할 기회는 없지 싶어서 그냥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너무 제가 밴드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총동창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향의 지역 발전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마음 쓰시는 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협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저는 늦게 이제 이걸 알게 됐지만, 그래서 오늘 일부러 나는 이제 1시간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어왔는데, 오늘 접속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서경찰서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저희 회사 기자도 이제 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뭐 경찰서에 일부러 갈 일이 사실 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평소에 갈 일은 없는데 민원이 아니라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러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향을 위해서 그 앞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이제 끌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뭐 조금 뭐 크게 뭐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안 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뭐 로스쿨 교수님도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야 진짜 오늘 그 안경경감님 이렇게 그다음에 질의응답 답변 주시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사례들을 또 이렇게 들어서 저야 늘 신문을 이렇게 이제 접하는 사람이다 보니 웬만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이렇게 접하고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몸담고 계시는 어떤 그 현장에서 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진정성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나이는 같지만 어떤 뭐 한 선배님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회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핸드폰 거치대가 이게 너무 고정이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어서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화면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서 천장이 삐뚤고 뭐 방문이 삐뚤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눈이 피곤하시겠다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한국일보 김훈남 국장님 지금 대구에 계시고요. 영예여상 88년도 졸업하셨다 그럽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김훈남 국장님.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저 안경 경감님 뭐 마지막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뭐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오늘 이 짧은 이 강의가 우리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정말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시더라도 후회 안 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후배님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경 경감님 승승장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좀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권재덕 부회장이십니다. 우리 총동창회터 부회장님이신데 뭐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 그게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권재덕 그 사장님은 우리 재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또 하시면서 방송통신대학 등등을 거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또 박사학위도 하고 또 기업도 잘하고 고향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델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권재덕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